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이내호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영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순찰선이 우리나라 독도의 영해를 통항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은 일본의 순찰선이 우리나라 독도의 영해를 통항할 권리가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영역 중에서 영토는 자국의 완전한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영역 중에 영토는 어떠한 타국에 관여없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가 완전하게 인정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해는 좀 다릅니다. 영해도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긴 하는데요. 그런데 국제법적 제한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영역이 영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해에 대해서 국제법적 제약 중에 대표적인 게 무해통항권이 되겠습니다. 통과통항권도 있지만 통과통항권은 해협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독도와 관련해서는 무해통항권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순찰선이 이 무해통항권에 적용된다면, 그렇다면 일본의 순찰선은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해통항권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무해통항권은 선박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그러한 권리인데요. 이 타국의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를 사전에 허가 없이 통항할 권리를 무해통항권이라고 합니다. 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 선박의 통항이 무해하고 신속하며 정지 없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게 이 무해통항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해하고 신속하며 정지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를 타국의 선박이 통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타국이 이 무해통항권을 가지게 됐을 때는 연안국은 무해통항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무해통항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무해통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연안국이 알고 있는 위험 요소, 이런 요소를 통보해 줄 그러한 의무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무해통항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박이 중국의 영해를 무해통항을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국은 선박이 통항하는데 일정한 위험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그 선박에게 통보해 줄 그러한 의무까지도 발생하는 게 무해통항권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순찰선은 이 무해통항권의 대상이 되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순찰선이 무해가 아닐 경우에, 무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연안국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일본 순찰선은 과연 무해한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해양법 제19조 제2항에는 무해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 순찰선이 이 무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에 무해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을 하는 거 띄워놨는데요. 이 중에서 독도의 일본 순찰함이 독도의 영해를 이게 침범했을 때 적용되는 부분은 F항이 되겠습니다. F항을 보면 군사기기의 발진, 착륙 또는 탑재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배에 일정한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19조 2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순찰함에 어느 정도 무기가 초총이나 이런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군사기기의 발진, 착륙, 탑재
라고 볼 수가 있어서 무해하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조 2항만 보면 일본의 순찰선이 무해하지 않아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연합해양법 제20조를 보면 잠수함은 해면 위에 부상해서 그래서 통항할 때는 무해 통항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찰선, 이 잠수함은 상당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순찰선에 몇 개의 소총과 기관총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잠수함 정도도 부상해서 통항하는 경우에는 무해 통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찰선 정도는 무해 통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제연합해양법의 다른 조항에 보면 모든 선박에 대해서 무해 통항권을 인정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해협에, 이 해협은 이제 무해 통항이 아니고 통과 통항이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그러한 어떤 수역인데요. 이걸 참고로 해보면 이 해협에 군함이 통과할 경우에는 군함은 이를 통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의 순찰함, 그 순찰함 자체로는 무해 통항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무해 통항권을 인정받을 그러한 어떤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독도의 일본의 해상 순찰선이 독도의 영해를 이렇게 통항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해 통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순찰선이 만약에 무해 통항권을 인정받고 있는 일본 순찰선이 무해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특별한 일이 없이 정지 없이 무해하게 통항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 순찰선은 독도 영해를 통항하더라도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이건 알게 됐는데요. 이 독도 순찰선이 무해하지 않은 일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국가면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국가면제는 타국 정부 소유의 군함 포함해서 타국 정부 소유의 어떤 선박에서 벌어진 어떤 위법행위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배제되는 것, 이것이 국가면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순찰선이 우리 독도 영해에서 무해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면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안국인 우리나라가 일본 순찰선에 대해서 직접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국제법의 국가면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면제는 그래서 일본이 독도 영해에서 일단은 무해 통항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해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국가면제라는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그 선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 또 역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의 순찰선이 독도 영해를 통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안국인 우리나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도 순찰함이 무해 통항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도 순찰선은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독도 영해를 무해 통항으로 지나갈 경우에는 그냥 두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독도 순찰함이 무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 면제 때문에 연안국인 우리나라가 그 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일본 순찰함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일정한 고지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잡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나가라라는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라는 퇴거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른다. 이럴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의 순찰함이 어떤 행위를 한 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 영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례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만큼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를 좀 큰 배를 갖고 가서 일본 순찰함에 붙여서 강제로 밀어내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의 일본 순찰선이 독도 영해를 통항을 할 경우에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마땅한 어떤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위법사항 고지, 그 다음에 퇴거 요구, 마지막으로 강제 퇴거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독도 영해를 통항하는 일본의 순찰선에 대해서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선동가들이 선동의 소재로 삼기가 아주 좋은 거죠. 왜 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동에 말려들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선동이 먹히고 정부가 그러한 여론에 떠밀려서 일본 순찰선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국제 여론은 우리 편이 아니고 일본 편에 서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성향을 이용해서 고의로 일정한 사항을 만들고 그래서 여론에 쫓긴 우리나라 정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원래 의도했던 보복을 합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여론이 일본 쪽에 서서 그 사건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독도와 관련해서 국제법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유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에서 일본 순찰선이 독도 영해를 통항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